실천 조치 1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주 송악산을 도민과 국민들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절경 송악산은 도민과 국민 모두가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저는 청정 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정 제주 송악선언을 실천하는 첫 번째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처음 유원지로 지정된 송악산 일대는 외국 자본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하여 19만 1950제곱미터를 뉴 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로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한 송악산 뉴 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경관 사유와 환경 훼손,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여러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겠습니다. 송악산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 아니라 세계의 화산업 교과서라 불릴 만큼 역사 문화적 가치도 매우 큽니다. 또한 송악산 인근에는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세 달 오른 일제 동굴 진지, 모슬포 알뜰 비행장 일제 고사포 진지,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 진지뿐만 아니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 연산호 군락 등이 있습니다. 이런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면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1995년 지정 고시된 송악산 유원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한은 2022년 8월 1일로 만료됩니다. 이 시점에 앞서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청정 제주 송악선언의 약속이 훗날 번복되어 송악산 일대가 또 다른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문화재로 지정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기초조사를 위한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조사 용역을 2021년 1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와 조사를 통해 송악산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겠습니다. 내년 10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2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청 현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하면 2022년 4월경에는 문화재 지정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외국 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그 땅을 대사와 도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재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 매입하고 그 외에는 지방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사업자는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과 국민들께 청정 제주의 자연 경관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개발 사업들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도민과 국민께 약속한 청정 제주 송악선언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지사님, 그 문화재 지정 그 예산 범위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가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매입하실 것인지 계획이 잡힌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문화재 구역 지정의 면적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전문가들이 손을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업자는 토지를 팔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관련된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일정한 분쟁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4월달에 도저히 통과 안 되는데 자동 폐기된 이후에 사업자 측에서 이 개발 사업 관련해가지고 입장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들을 회의한 내용이 있다면 토지를 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진 걸로 봐서 어느 정도 회의가 진행된 것 같은데 사업자 측 입장이 궁금해요. 지난번에 그 환경영향평가가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저희가 사업자들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또 환경평가 심의 과정에서 그 전문가들이 주문했던 내용들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1차 시한이 10월 31일, 네, 10월 31일로 일단 만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본사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2달의 시한 연장을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는 그 요구 연장에 응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되어 있는 사항을 충족시키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그 다음 절차로 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유원지 지명을 유치하는 사업이고 환경영향평가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민원수가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시켰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공권 행보랑 무관지도 않고 선거용 이슈를 만들지가 아니냐라는 이슈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 송악산 유원지에 대해서는 제가 도지사 취임한 이후에 층고를 낮추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훼손이 되는 부분들을 제척한다든지 그래서 계속 엄격하게 제동을 걸어왔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건부 통과가 돼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지지부진한 것을 제가 두 번째 임기 더 막판으로 가기 전에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을 꼭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임한 이후에 크게 봐도 큰 불은 껐지만 상징적인 몇 가지 사항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주의 청정과 공존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방안으로 정리할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는데요. 왜 준비가 필요하냐면 사실 실무적인 검토를 만약 우리가 소홀히 했다가 또 도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든지 불필요한 피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목표를 잡고 지금 실무부서나 전문가들이 계속 구체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가 마련되고 필요한 절차들을 밟는 대로 도민들께 명확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세계 개발 사업에 또 추가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결국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앞으로의 후속 조치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대상에 포함을 시켰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6개 사업이니까 굳이 구형 때까지 따지면 뭐 7개 정도가 될 텐데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 및 전문가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절차들이 현재 각 부서별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학선언은 그냥 말로서의 선언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조치가 다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문화재 지정 면적 같은 거는 용역을 추진해야 그거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그 요셔텀 개발 사업자가 보유한 부지 가운데 문화재 지정에 중첩되거나 500m에 포함되는 거는 아직도 나오게 모든 걸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현재 뭐 다른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원지가 해제되더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 일반 상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식으로 유원지가 아닌 다른 개발로 이게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지까지도 차단하기 위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거죠. 뭐 유원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소가 되긴 하겠지만 저희는 더 철저히 막겠다는 보관입니다. 지역 주민들 찬반 의견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그 지역의 개발위원회라든가 우리 마을 임원들하고 시간적인 의견 교환은 돼 있고 대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체 개발 방안 지금 그 위치가 아니라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개발 요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전제하에 우리 지역의 어떤 다른 발전 지원 방안이 있을지를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셔타운 그 메이크되면 장점까지는 어느 정도 되고 뭐 최근에 평가해본 금액이 없어가지고 현재 대략적인 가액은 한 2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 구역 자체는 국비로 매입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장들을 이렇게 개발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송악산과 비슷한 그 케이스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오가나제나 비용이나 이런 그 사업자가 사들인 부지를 이제 다시 매입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이 전부 다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부지들이 아니고 이런 실천적인 소득치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 계획도 이쪽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입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는다지만 문화재로 지정됐을 때 국비 지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지방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우선 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의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소송이 될 수도 있겠고 그 개발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사화해야 되는 길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현재는 예를 들어서 뭐 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사업을 위한 재원이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행정의 예산 또는 그 다른 방식도 저희들이 좀 창의적으로 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성만 해도 2022년 8월에 이건 지정이 완료되는데 이게 후속 조치를 하고 발표하고 이제 진행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하다 보면 지사님 이게 뭐 마무리 지정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일만 벌어놓고 자꾸 그냥 그림대로 안 나가는 제주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우리 도민들의 의지를 담아서 뭐 그 다음에 뭐 제가 계속 하게 되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든 이어가는 연속적인 도전의 과제로서 확실히 저희가 못을 박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것은 결국 제주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도지사 한 명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고맙습니다.